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않은 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상속 분쟁과 법률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줄 전선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 재산이나 상속 얘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도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가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오. 그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은 3,075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6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상속재산 분할을 요청한 사건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라든지 상속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는 분쟁이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끼리 모여서 우리 부모님의 뜻이 뭐였지? 라고 추측하게 두지 않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의사를 명확한 방식으로 남겨두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근데 유언장은 그냥 가족들한테 남기는 편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상속 분쟁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요? 네, 저도 의아합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오늘은 미끄럼 말고요. 전선혜 변호사님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유언장은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인데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겨둘지를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네. 그런데 유언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언자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직접 좀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뭐 보통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전선혜 변호사님과 함께 점검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권진영 씨의 유언장을 살펴보시면 네. 지적할 게 많기는 한데요. 네, 지적할 게 많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작성 날짜가 빠져 있습니다. 날짜를 넣어야 되구나. 날짜. 예, 왜냐면은 유언장이 여러 장 발견이 됐을 때 그중에서 저희가 나중에 작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작성 연, 월, 일을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우리 전선혜 변호사님, 저희 유언장은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성함하고 주소가 빠지셨어요. 네. 유언장은 주소로 사람을 특정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은 집안만이 아니고 동 호수까지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저는 어때요? 저는 쓰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수정했거든요. 네. 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옆에 한 번 더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날인을 하시지 않는다면 향후에 그 부분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자필로 써야 되는 거죠? 자필로 쓰시고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 컴퓨터로 하면 안 타이핑 되고. 해가지고 출력해서 이렇게 서명만 하신다. 그러면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 자필로 써야 되나? 강진 씨는 어때요? 저는 완벽하고 고칠 게 없어요. 우리 강진 선생님 위원장이 그 네 분 중에서 가장 좀 완벽한 형식을 갖추기는 하셨는데요. 합니다. 날짜도 있고 주소도 있고 성함도 있고 꽤 완벽해 보이지만 중요한 날인이 빠져서 아, 날인. 무효입니다. 사인을 하면 돼요. 사인도 안 돼요? 무효래요. 사인이 안 됩니다. 사인 안 돼요? 예. 시장은요, 시장? 인감도장. 지장은 되고요. 아, 진짜? 예. 도장이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 도장도 가능하지만 네. 서명은 아니고 꼭 날인을 하셔야 돼요. 날인을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여기 우리 네 명이 쓴 유언장은 거의 다 무효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법적으로는 다 무효이세요. 아니 요즘에
네, 부동산 계약할 때도 다 사인하거든요. 나 당연히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 유언장에는 무조건 날인을 빵 해야 이렇게 된다는 해야 거 된대요. 기억해둬야겠네요. 자필 유언장의 요건이 좀 엄격해서 그런데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법적 효력을 갖춘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자면요. 예, 예. 예. 첫째는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쓰셔야 되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이핑 치고 출력하셔서 서명만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작성한 날에 연, 월, 일을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셋째는 동, 호수, 지번까지 주소를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유언자가 마지막에 성명을 쓰고 반드시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삭제, 변경한 부분도 한 번 더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법에서 정한 대로 작성했으니까 유언장이 발견되면 바로 유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유언장에 대한 위조나 변조가 없는지 이 부분이 진짜 유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인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저희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언 공증이라는 절차를 권고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유언을 자필로 쓰지 않고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좋네, 편하고. 근데 아직 우리 법률에는 안 돼, 그것도. 영상 유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유언에 대해서 녹음으로 하는 규정을 적용을 할 수밖에 그건 없는데요. 있어요. 네. 먼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 그리고 연, 월, 일을 남기고 유언의 취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는지를 남기셔야 되고요. 네. 또 증인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것과 증인의 이름을 같은 자리에 그 하나에 녹음해서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또 증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데 친인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상속과 연관되는 재산을 받을 분은 하실 수가 없고요. 상속과 무관한 제3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영상을 찍고 녹음하는 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분쟁을 줄이려면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런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데서 끝내지 않고요.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된 취지와 이유를 좀 같이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법적 효력을 결정해 주지는 않지만 남은 가족들이 부모님이 왜 차별했어? 다른 형제만 왜 편애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지 않고 그 유언의 취지와 뜻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원 청구를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간이 있습니다. 예,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총 1년 안에 하셔야 되고요.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된다는 기간적 제한이 있는데 실제 케이스에서는 대부분 1년 안에 그 상황들은 다 파악이 되시기 때문에 특히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마음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줬다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 때문에 난감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는 다른 분들은 나 세금 폭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들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에는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요. 네. 증여와 상속은 그 넘기는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가족들에게 재산을 이전을 하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이 되시는데 네. 이때는 재산을 받으신 분이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내 부동산을 미리 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세금보다도 형제 간 상속 분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후 투자금을 그 자녀의 계좌에 계속 넣어준다거나 자녀 계좌를 마치 자신의 계좌처럼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추가 증여나 차명 계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투자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2026년 상속법 변화를 정리해 봤는데요. 네.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 와, 좋은데요? 좋다. 근데 이때 단순히 우리 아들이 착해요.
첫째가 착해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제가 부모님을 몇 년 동안 모셨어요. 라는 주장만으로는 상속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맡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이런 돌봄이 상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부모님께 효도하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간호를 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를 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준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그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분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기여분이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에서만 인정됐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일단은 효도를 했다는 거 증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모셨던 거를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매일 일기를 쓰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기를. 그 증거를 남겨두면은 네. 그게 인정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조영구 씨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효도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도한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반대로 나는 우리 큰아들이 착해서 더 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인지 다른 가족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유언에 써두시면은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놓는 건 괜찮아요? 사진 좋습니다. 사진 셀카를 계속 병원에 갈 때마다 사진 찍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간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됐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상속 받아야겠다. 맞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2026년 달라진 상속법 두 번째 쟁점인데요. 부모 자식을 외면하면 재산 못 챙긴다가 이런 경우입니다. 잘했네, 잘했어.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으로 친구나 이웃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네. 형제자매가 나타나서 나중에 최소한의 내 상속분을 내놔라라는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유. 이게 상속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좀 가족의 책임감이나 또 상속 자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더 바람직한 약간 상식적인 네. 방향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내 몫이 얼마냐만 따질 게 아니라 누가 부모님 곁을 실제적으로 지키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를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가족마다 본인의 입장에서의 기억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책임과 부모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족과 재산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미리 나누고 준비해야 가족 간의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소소한 발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